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EU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빨간불이 반가울 줄 모르겠는데요. 다만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오전장부터 매물을 내놓는 것이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후장까지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점을 궁금한 점을 상담해드리는 코너 베스트 종목 상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열려 있습니다. 02-3153-0110번 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은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또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활기차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어저께 슈프리만을 샀는데요. 예. 이게 무슨 악재가 없는 것 같은데 저 떨어지길래 이때가 기회인가 하고서 샀거든요. 네. 근데 어째 계속 떨어지길래 어떻게든 무슨 악재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잠깐 그냥 조정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시청자님 슈프리마를 얼마에 매수하셨고 또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세요? 12,600원이요. 네, 12,600원에 비중은요? 예? 주식 비중은 얼마큼 되세요? 예, 20%요. 네, 20%요. 네, 어제 사셨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지금 매수가 언저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좀 성향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네. 한 3개월 정도 놓고 오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들고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네. 슈프리마를 보고 들어가셨는데요. 어떤 점이 좀 더 궁금하세요? 글쎄요, 앞으로 계속 더 갈 수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 이제 고점인지, 네. 그것이 궁금해서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수익 보시기 힘든데 그래도 수익은 조금 보시고 나오셔야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창범 팀장님, 슈프리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가져갈까요? 아니면 3개월 뒤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슈프리만 상당히 좋은 회사죠. 우리가 항상 제가 처음부터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향후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에 많은 점수를 줬을 때는 사실 상당히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많이 빠진 거는 이제 지금 기관들이 보면은 이제 중소형 펀드, 국내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소형 펀드들을 약간 비중을 줄이죠. 실제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면에서 기관의 어떤 매도세가 나왔었고요. 슈프리마는 사실 이제 회사가 보면은 우리 투자가분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전자 ID 솔루션이라 그러죠. 이쪽에는 이제 전자 여권 관련 쪽으로 될 것 같고요. 전자 여권 해가지고 요새는 멕시코 쪽에도 조금 이제 수출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외 쪽에 성장이 좀 나올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딱 집어드리면 전자 여권도 마찬가지고 인식입니다. 지문 인식, 얼굴 인식, 바이오 인식, 홍채 인식 이런 거 다 해서 보안과 관련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 자체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큰 트렌드죠. 요새 세상 살이가 힘들다 보니까 보안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보면은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스마트 TV 같은데 음성 인식으로 하는 기능도 이 회사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볼 때 우리가 리모컨 안 눌러도 말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MBC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알아서 틀어주게 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이런 핵심 전자부품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조금 15,000원까지 갔다가 빠진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5,000원까지 간 이유는 이제 1,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갖고는 2000%가 급증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2000% 급증에는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고요. 40억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한 2009년도, 10년도 정도 좀 100억 정도 벌다가 한 11년도, 2010년도 넘어가면서 조금 80억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런 상황에서 1, 4분기 성적표가 40억이 나와버렸으니까 우리가 단순 계산해도 올해 한 150억, 200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증권사에서 지금 이 슈프리마의 목표가를 한 2만 원 이상까지 보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같이 40억 꾸준히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벌어들인다면 주가가 적정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포라 그러죠. 포라 그래가지고 20 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슈프리마가 벌어들일 순이익이 한 150억, 지금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대로 150억만 나온다 그래도
EPS가 한 1,000원 정도 되니까 단순 계산으로 1,000원 곱하기 20 하면 2만 원짜리 주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중장기 한 12개월 목표가 기준으로는 그 정도 가긴 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장이 빠지는 거는 이 종목이 빠지는 거는 아무리 좋은 스몰캡 종목, 제가 보니까 슈프리마도 한국 히든 챔피언에 선정된 종목 같은데요. 그러니까 회사 성장성 있는 스몰캡 종목이 이제 국가에서 히든 챔피언이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도 좀 뽑힌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만 놓고 보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향후 흐름에 대해서 대응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최근에 보면 15,000원에서 계속 좀 저항을 받아서 좀 내려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4분기 실적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관 쪽에서는 먼저 당겼었고요.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 기관들이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릴까요? 지난 5월 15일경에도 15,000원 정도 할 때 20만 주 정도, 19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한 5월 접어들어서 확실하게 기관의 매도세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14만 주가 매도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보험 상품 계정에서 7만 5천 도 나온 게 상당히 특징이죠. 그러니까 보험 상품 계정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잘 보면 5월 15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불안 심리 자체가 어떤 이런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단기적인 차익 욕구를 좀 자극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기관들이 조금 챙기기 구간에 들어갔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긴 그림에서 보면 이거는 월봉인데 아까 조금 전에 실적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신규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 단계에 그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급등을 했겠죠. 그리고 아까 실적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실적 조금 안 좋았고요. 작년 하반기까지도 조금 안 좋았는데 확실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회사가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을 갖고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간 돌아서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뭐 단기적으로 바로 올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시장이 탓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000원 정도 저점은 단기 형성했지 않나 하기 때문에 조금 보유를 해주시고 테크니컬 분석상 한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15,000원 돌파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게 보신다면 저는 계속 가져가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한 14,000원, 3,500원, 14,000원 언저리에서는 한번 정리해주는 전략이 맞지 않나. 개별주는요 한번 쭉 안 갑니다.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올라올 때 한 13,500원 이상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정리해주고 다시 한번 길게 눌림목에서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가 22,5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뭐 오늘 SK 하이닉스는 디램값 상승에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연이어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3만 원대 보이던 SK 하이닉스가 어느덧 2만 원대 초반까지 왔는데요. 이명식 전문가님,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2분기가 IT 산업의 경우에는 뭐 비수기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계절적 요인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경우 현재 국면에서 200일선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변동성으로 인해서 뭐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두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금일 뭐 고정거래 가격이 한 5.4% 정도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 특히 4분기에 실적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에 관심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2분기가 현재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금일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금일 매수한 가격대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뭐 투자 비중은 10%로 뭐 일단은 뭐 적정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추가 하락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2만 원대권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여차하면은 적어도 뭐 2만 1,000원대를 이탈한다면은 다시 한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뭐 5일선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다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SK 하이닉스의 경우 뭐 SK 그룹으로 인수가 됐다 하더라도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2003년도에 더욱 영업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쪽 좌측 2011년도인데요. 이때 35,00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던 배경에는 2010년도 하반기부터 영업이익의 3조 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서 연장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2013년까지는 뭐 2조 원대를 돌파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중기적 관점에서 모바일 디램 수요 증가에 따른 그러한 긍정적 요인을
좋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길게는 2만 원과 3만 원대의 박스권 흐름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목표가를 높게 잡고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익 모멘텀 그 수익 모멘텀이 더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낮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2만 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 가져가시고 2만 1,000원 이탈할 때는 5% 정도 과감하게 정리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2만 1,000원 상당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해우소 같은 베스트 종목 상담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02-3153-2610번 또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걱정거리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본뱅크입니다. 매수가가 55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코리아본뱅크 지금 12% 급등하고 있는데요. 하창무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코리아본뱅크 솔직히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그 가격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뭐 약간 테마주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솔직했습니까? 사실 근데 주식 할 때 보면은 이제 모르는 주식은 저는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다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약간은 오늘의 반등은 조금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이 코리아본뱅크는 제가 테크니컬한 분석으로만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주가라는 것이 이제 뭐 얼마 이게 이제 500원, 600원대 주가니까 상당히 동전 주식이죠. 동전 주식인데 주가는 항상 그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력들이 그리고 어떤 특정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는 과거에 한번 어떤 건 이력이 있느냐 그런 걸 많이 보는데요. 작년 한 12월 달 정도 올해 1월 달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할 당시 그 전 과정을 보면 확실하게 이 종목은 세력이 있는 주인이 있는 주식입니다. 그걸 뭐를 보고 알 수 있냐면은 항상 주가는 올리기 전에 최소한 두세 번에 이렇게 한번 시장이 이슈를 만들어 줍니다. 시장이 이슈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한 번 정도 급등을 시켰다가 또 개인이 달라붙게 되면 또 때리고요. 또 올렸다가 때리고 또 올렸다 때립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 이런 주식을 좀 봐달라 이런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매집 구간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는 나중에 일반 개인 투자가를 달라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올렸다 내리면서 물론 평단가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실제적인 자금 베팅은 이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어떤 훈풍을 불어넣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한 2월 달 정도에 급등을 시켰던 종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왜 이렇게 내려왔느냐? 일단 많이 팔아서 내려왔겠죠. 그럴 때 더보다 중요한 게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항상 개별주, 특히 개별주는 수렴과 확산하는데 항상 상승한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승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본뱅크 같은 경우는 2월 초순 정도에 시작해서 한 2주, 3주 정도의 주가 동안에 한 더블 이상의 가격을 만들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원래 자기 위치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보통 내려오는 시간은 올린 시간보다는 한 2배수가 걸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주식은 실제적으로 3월 중순 정도에 내려왔다가 한 번 정도만 튀어줬던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코리아본뱅크가 여기서 한 900원 정도에서 쉬지 않고 올라갔다면 이 주식은 아마 한 3, 4월에 1200원대 정도까지 갔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밀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흐름 사이클은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오늘 수준에서 사실 반등한 흐름은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기간 조정으로 분석이 들어가면요. 1개월에 어떤 큰 파동이 있었고 보통 3개월을 쉬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지친 세력은 지쳤고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다시 한번 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올리기 전에 보통 이 주식이 한 600원에서 800원 사이에서 한번 흔들어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반등도 약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분석을 했죠. 근데 급등주들은 원래 이런 거 분석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향후 전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라인을 제가 그어드리겠습니다. 580원이네요. 580원이 이탈하지 않는 한 조금 더 기대해 보시고 목표가는 사실 중요합니다. 내일보다도요. 모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모레 흐름 자체가 한 700원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 그랬을 때는 최대한 조금 더 욕심을 냅니다. 한 750원까지 욕심을 내기 때문에 현재 상태 580원을 지지하는지를 조금 지켜보시고 거의 괜찮다 했을 때는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에 대한 기대감, 사실 상한가를 형성하면서 갈 수 있을 거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종가가 상한가 형성 여부에 달려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대구요. 대구요. 예. 대구는 사과가 맛있는 도시죠? 또 미인도 많다고 하다는데. 예. 대구 알아요. 날씨 더운가요? 많이요? 예, 좀 더워요. 많이 더워요? 예. 네. 초등학교 때 분지 도시여서 많이 덥다 이렇게 배웠는데, 예, 네. 좀 더워요. 예. 네, 시청자님도 참 미인이실 것 같아요. 사과를 많이 드셔서.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현대중공업요. 현대중공업이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예, 27만 원 조금 넘거든요. 네, 40%요. 27만 원 조금 넘게 사셔서 40%. 예, 예. 요즘 현대중공업이 좀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자꾸 더 빠질란가 걱정도 되고 네.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렇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그래도 빨리 수익 보고 나오시고 싶은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대부분 유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유럽도 시장도 좋지 않아서 예. 조선주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예. 그래도 힘내셔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명식 네. 전문가님, 현대중공업, 조선주 사셨다고 하시는데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많은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업황이 바닥이고 회복 국면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타 업종 섹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이라든가 업황 개선 속도가 뒤처진다 하면은 바닥권에서 그 뭐라 그럴까 기다리는 그러한 그 인내, 고통 그거를 감내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긍정적 소식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8년도에 그 공급 과잉되었던 그 선박 발주가 일단 2013년도 내년도에 해소될 그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뭐 주가는 하반기부터 일단 그 서서히 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 삼성중공업, 국내 그 조선 3사의 경우에는 그 상선 부분보다는 해양 플랜트, 그 다음에 LNG 선 이쪽 고부가 같이 선박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선 부분의 그 수익성, 수급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크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업황 개선하는 데 있어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상반기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독보적인 그 수주를 치고 이루어냈던 그런 삼성중공업의 흐름이 오히려 수급 측면에서 현대중공업보다 훨씬 양호한 흐름과 펀더멘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더라면은 일단은 현대중공업보다는 삼성중공업 쪽으로 관심을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일단은 뭐 현대중공업 가지고 계시니까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 그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하단이 25만 원대 전후입니다. 매수 가격이 27, 8만 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뭐라 그럴까 손절보다는 좀 더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그 34만 원, 올 3월 달 그 정고점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왕이면은 뭐 한 30만 원대 초반까지 상승한다면 이때 비중을 줄여갖고 삼성중공업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기타 그 한 종목에 너무 그 투자 비중이 과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운용상의 그 뭐라 그럴까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폴리오 비중의 경우는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유연성 있게 그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일단은 30만 원대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을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뭐 샀는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예, 1년 6개월 됐는데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을 얼마에 사셨어요? 뭐 10만 이전 샀다가 배당을 도움받았거든요. 예, 예. 배당 도움받아가지고 9만 3천 원대, 9만 4천 원대가 그게 됩니다. 네, 94,000원에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0%입니다. 100%요. 예, 예. 아이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5만 1,4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예, 예. 자꾸 하도 빠지니까 뭐 네. 팔도 안 하고 네.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좀 오래 들고 계셨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 이거를 이제 계속 아주 가지고 있으잖아. 안 네. 그러면은 뭐 네. 아이고 뭐 너무 너무 뭐 어리 가지고 더볼게네. 예, 예. 받는 힘이 없었겠네. 뭐 팔락 한 생각도 들고 그래.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문의하는 길입니다. 네, 지금 많이 손해보고 계셔서 제가 빨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예.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하창범 팀장님, 한미약품 51,400원인데요. 손해가 좀 크세요. 좀 빨리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국내 사실 바이오회사, 작은 바이오회사 말고 뭐 오래된 이렇게 전통 제약회사들의 주가는 사실 영 시장과는 거의 무관하게 계속 내려가고 있죠. 뭐 한미약품만 그런 것도 아니고 녹십자도 마찬가지고 동아제약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제 약국 같은 경우는 약품 제약회사들은 왜 이렇게 실적도 안 좋고 주가가 못 가냐면은 일단 정부 규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전에 보면 리베이트 관련해서도 말이 많고요. 뭐 쌍불제 관련했고 또 FTA 가장 피해주죠. 사실 그런 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이제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제네릭 시장에서 어떤 그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도 좀 많지 않다, 녹록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작은 조그만한 바이오 제약회사들이면 무슨 테마주로도 엮어가지고 한번 올려보겠는데 또 기존 이런 전통형 회사들은 그게 좀 힘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미약품에서 좀 뭐 타이틀 같은 그 약품이 아미잘탄이죠. 이게 고혈압 복합제인데 사실 요거 가지고 중국 북경 한미인가요? 중국 시장에도 사실 제약회사 중에서 미리 진출을 했고 그쪽에서는 조금 실적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국내는 아직 좀 미미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그 비아그라가 원래 5월 17일인가요? 지난주로 해가 이제 특허가 만료돼가지고 지금 한미약품, 뭐 제일제당 국내 한 16개 기관이 28개 품목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도 뭐 88정이라는 이름으로 그쪽 관련 제품을 냈는데 사실 이거는 별 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제약이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낮고요. 또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미약품의 실적은 상당히 좀 약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적자가 한 300억 정도 나오면서 조금 계속 적자 지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정권사들이나 기관들이 제약주에 대해서 바로 매수 의견 내면서 콜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둘이 투자가분 그 말씀 들어본 바대로 사실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주가가 내려가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실생활 해보면 제약회사들이 지금 잘 못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비중도 좀 많으시고 한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계속 좀 하면서 주택거를 하시겠다 싶으시면은 그래도 이거를 좀 잘라버리고 항상 주식이란 것이 한미약품만으로 대박이 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 50%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고 종목 교체해서 자산 관리 쪽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타 섹터에서 좀 커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한 업종별 유턴 태스크포스 출범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내 유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액세서리, 의류, 신발, 전자, 기계 등 5개 업종에 걸쳐 업종별 유턴 TF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코트라에 유턴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칭다오와 상하이 등 주요 코트라 무역관에는 유턴 기업 지원 데스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경부는 향후 5년 내 50여 개사가 유턴해 13,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현지 시간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가 약속을 존중하면서 유로존에 남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유로존은 2010년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그리스 지원에 거의 1,500억 유로를 투입하는 등 상당한 유대를 보여줬다며 그리스가 구제금융 대가인 재정 긴축을 지키고 유로존에 잔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고위험 산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30세에서 34세가 임신 출산 관련 질환 때문에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고위험 산모수는 2006년 2만 5천여 명에서 2010년 5만 3천여 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출산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실제 평균 분만 연령도 2006년 30.4세였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10년 31.2세였습니다. 재계가 산업 현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등 10,000명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22개 기업들이 참여해 9월 말까지 디자인과 무역, 친환경, 해양, 미래, 자동차, 전자 등 10개 테마별 코스에 걸쳐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전경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은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오는 26일 토요일이죠. 양승모 나종호 전문위원의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셔서 주식 투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